노후 행복 프로젝트. 많은 한국의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 살 집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주택이라 함은 평생을 일해서 얻은 자산의 대부분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주택을 옮긴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노후를 보낼지, 아니면 다른 주거 환경으로 이사를 할지에 대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축소되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경제력에 기반해서 어디에서 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도 주거의 높은 고정 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끝내고 부부만 남거나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는 나의 상황에 맞춰 주거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긴 시간을 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노후의 나의 새로운 터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주택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작은 평수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은퇴를 맞이하면서 많은 시니어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평수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때 작은 평수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작은 평수의 주택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수납 공간의 부족입니다. 작은 평수의 주택은 수납 공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면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쌓여온 소중한 물건들과 필수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면 충분한 수납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좁으면 이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건강과 운동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신체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주택에서는 걷기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평수의 주택은 이러한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25평, 30평 정도의 적당한 평수에 기존의 나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택해라입니다. 이는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성향,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취미로 즐기는 운동이나 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적합한 주거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령 현재의 주거지와 다르게 이사를 간다면 운동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로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과 교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지인들과의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입니다. 만약 주거지가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소통이 어려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지인들과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조건도 노후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추위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추위나 더위를 조절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면역력이 저하되고 건강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니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은 가까울수록 좋다입니다. 이는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맞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 의료시설이 위치하는 것이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노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의료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건강 상태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질환의 치료와 관리는 노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불편함 없이 꾸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편안한 삶을 지원하고 급격한 건강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노후에 더욱 중요한데, 최소 30분 이내에 위치한 병원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응급 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대응도 수월하여 노후 생활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병원 이용을 고려할 때에도 거주 지역의 의료시설이 가까울수록 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병원까지의 이동이 간편하다면 건강에 대한 관리가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의료 서비스의 좋은 접근성은 노후 생활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는 의료시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근처에서 살라입니다. 이는 노후의 자녀와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노후 생활에 더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각자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 또한 자신만의 가정과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함께 살게 된다면 각자의 가정에서 특유의 생활 방식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식의 배우자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근처에서 독립적으로 살게 된다면 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으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일상적인 돌봄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어 삶에 큰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이나 충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필요시에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와 함께 살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환경에서 긴 시간을 지내온 두 가구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각자 형성된 생활 방식과 습관들이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에서는 새로운 스트레스를 늘리기보다는 안정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근처에서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 근처의 공원이나 산책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택해라입니다.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언입니다. 노년기에는 외부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적절한 운동과 산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 주변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으면 매일 걷기 습관을 형성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당 150분 정도의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 습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고 치매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와 매체의 발달로 타인과의 비교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 주변의 자연 속에서 산책 가능한 환경이 있다면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꾸준한 산책을 통해 보다 쉽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즐기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 근처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활동 가능한 공간이 있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년에 적합한 집을 선택하라입니다. 이것은 노후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노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우선 노후에는 금전적 부담이나 유지 비용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월세, 관리비, 재산세 등의 유지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노후 생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의 의료시설, 상점, 교통수단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노후에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면 최소한의 이동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안전한 주변 환경도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소화기 등의 소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과 안전한 출구도 고려되어야 하며 대피 과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화장실과 욕실의 안전성도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낮은 변기, 비데, 안전한 샤워부스 등이 노후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시설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이나 창문에는 튼튼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낮은 위치의 비상 전화 및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서의 세심한 안전장치는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노후 생활은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마지막 단계이며 주거 환경 선택은 이를 도와주는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의 평수, 환경, 의료시설 접근성,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선호도에 따라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품격 있는 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